네, 안녕하세요. 난류유동 3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부 수업 때 아마 배웠을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에 대한 거고요. 다만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난류유동이기 때문에 네비어-스톡스 방정식 자체를 뭐 유도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난류에서 주로 다룰 관성력, 저는 대류항이라고 많이 하고 우리 책에선 관성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점성항, 점성력이라고 하셔도 되고 점성항 이거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난류에서 자주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와도 문제로 어떻게 확장할 건가를 뒤에서 짧게 다룰 거예요. 우리 수업이 이제 유체역학을 학부 때 배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이나 아니면 이거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인 레이놀즈 수송정리 이런 것들이 원래는 네비어-스톡스식을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부 때는 이런 내용을 배웠을 텐데 지금 뭐 난류 유동 수업에서는 굳이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다 하면 학부 수업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뭐 나는 이미 그냥 개념적으로는 앞에 부분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 수업 내용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체 운동 방정식이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배 방정식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배 방정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다루려는 물리 현상, 유체 역학 문제겠죠. 그거를 지배하는 방정식, 지배하는 어떤 물리 현상에 대한 방정식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질량 보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직접 써놓지는 않았는데 운동량 보존식이 있고요. 유체 역학에서는 이거 두 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식이 있죠. 이건 연력학이 들어가면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보존 방정식을 세우고 이걸 만족하는 이제 해를 구하는 게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이죠. 다만 에너지 쪽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선 잘 안 다루니까 건너뛰고요. 이제 질량 보존 먼저 얘기를 하면은 질량 보존식은 연속 방정식,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거는 이제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 더하기 다음에 그 검사 최적을 지나가는 운동량, 플럭스, 운동량이라는, 정확히 얘기하면 밀도의 플럭스는 이제 그 검사 최적을 통과하는 밀도의 플럭스의 합이랑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밀도 변화량은 더하면은 당연히 0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검사 최적이 있으면 우리 유체역학은 검사 최적 기준으로 하니까요. 거기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들의 질량이죠. 근데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밀도로 하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밀도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랑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바뀌냐라고 했을 때 그거의 전체적인 합은 0이니까 어디서 질량이 생기거나 없어지진 않는다. 내부에서 질량이 증가했다면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라는 뜻이죠. 다만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비압축성 유동을 다루기 때문에 비압축성은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밀도는 안 변하고 그 다음에 밀도가 상수기 때문에 여기 식에서 빼버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질량 보존식은 이런 식으로 속도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니까 발산이죠. 속도에 대한 발산을 구하면 걔가 0이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주 헷갈리시기도 하고, 이거는 그러면 정상 유동에 대한 문제인가요? 정상에도 포함되는데 비정상도, 그러니까 언스테디 유동이죠. 비정상 유동도 이 식은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앞에 식에서 처음 제안됐던 식에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거는 저희가 간소화를 했잖아요. 다시 쓸게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소화했잖아요. 얘는 0이다로. 물론 얘도 0이지만 이렇게 간소화된 과정에서 제가 가정한 건 딱 하나예요. 비압축성.
비합축성 유동이기 때문에 비정상 유동에 대해서도 이게 왠지 t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t에 대한 항이 없는데 이거 성립하나요? 라고 하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합축성이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얘가 뭐 비정상이든 정상이든 그거는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에 따른 항이 없으니까 이거 정상 유동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더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이다 얘기했고요. 우리가 얘기한 검사 최적 안에서 F는 MA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검사 최적이라는 거는 실제 유체 덩어리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영역만 보고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유체 덩어리들 하나하나를 시간에 따라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덩어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지점만 보고 있고 그때 어떤 유체 덩어리가 쌩하고 지나갈 때 속도만 보겠다라는 거라서 F는 MA가 적용은 되는데 뉴턴의 이 법칙인 F는 MA가 적용은 됩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유체 덩어리를 쫓아가면서 F는 MA를 보면은 그건 동력학이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은데 지금 검사 최적이라는 거는 지나간 유체는 지나간 유체거든요. 우리가 걔를 쫓아가면서 보잖아요. 지금 이 자리만 보고 있고 여기를 보고 있을 때 유체 덩어리가 지나갔다? 그럼 그 순간 지나간 속도, 뭐 압력 그런 것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보는 운동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F는 MA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레이놀즈 수송정리 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게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워봤을 물질 도함수로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힘의 합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원래는 F는 A가 원래 뭐였어요? DT 오버 뭐 DV로 썼으면 됐는데 그냥 DV가 아니라 대문자 D로 쓴다라는 게 지금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 M이 왜 로로 바뀌었냐면 원래 M은 질량 덩어리니까 유체역학에서는 질량 자체 안 쓰잖아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밀도로 바뀌었을 뿐이고 요거는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물질 도함수로 표현을 하긴 할 거다라는 게 하나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 얘기했고요. 검사 최적이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물질 도함수 했고 레이놀즈 수송 정리 했으니까 아까 서두에는 다 건너뛰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될 거고 뭐 비합축성 유동이면 로가 앞에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얘는 그 유체에 순간적으로 그 위치에서 가해주는 힘의 합이랑 같은데 그럼 무슨 힘이 유체 덩어리에 가해지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 무슨 힘이라는 게 주로 점성으로 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F는 MA식을 점사 최적에 대한 우리가 오일러리안 관점이라고 하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그게 네비어스톡스식이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 네비어스톡스식을 실제로 풀어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식이 비선형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안 풀린다라는 거고요. 왜 비선형이냐? 우리가 대류항 혹은 관성항이라고 부르는 저 물질 도함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걸 전개하다 보면 나오는 요 항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식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럼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선은 유동장을 따라 움직이는 DV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DV는 컨트롤 볼륨이고요. 얘를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유체역학 해석에서는 DV가 안 움직여요. 정지한 상태인데 근데 아마 레이놀즈 수송 정리를 학부 수업에서 처음에 접했을 때는 컨트롤 볼륨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고정되어야 된다는 아니고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는데 걔가 유체를 따라서 움직이든 아니면 유체랑 다르게 움직이든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의 자유고 그때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근데 컨트롤 볼륨은 정지한 상태로 우리가 요래요래 해석을 하는 거를 수업에서 많이 다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반화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동장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정지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고 dv를 컨트롤 볼륨을 했고요. dv라는 건 이제 작은 부피 영역이겠죠. 거기에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하면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밀도 곱하기 v니까 이게 사실 질량이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가속도죠. 이거는 뭔가 여기에 가해지는 힘들일 거다. 그러면 점성 힘도 있고 압력으로 인해서 가해지는 힘도 있겠죠. 어쨌든 유체 덩어리가 있으면 압력은 상하 좌우 모든 방향에서 가해지니까요. 그래서 F는 ma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 힘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롤 볼륨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 레이놀드 수송 정리를 이용해서 단순히 속도에 대한 시간 미분이 아니라 물질 도함수를 써야 된다. 뭐 이거는 예전에 배웠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항에 대해서는 원래는 컨트롤 볼륨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압력이 여기도 가해지고 뭐 여기저기 다 가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얘에 가해지는 압력은 얼마냐. 왜냐면은 유체 덩어리가 있을 때 이쪽에서 압력 저쪽에서 압력하면 둘이 더하면 양쪽에서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다 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에 가해지는 뭔가 운동을 끄집어내기 위한 변형이 아니라 운동을 끄집어내기 위한 압력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뭐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차이를 구하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밀리는 힘이 될 거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검사 최적 아니면 어떤 부피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가해지는 힘들의 전체 합은 원래는 표면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건너뛰는 게 가우스 정리였죠. 그래서 가우스 정리를 하면은 원래는 표면에 대한 압력의 적분으로 얻어지는 건데 근데 뭐 그게 그냥 압력의 그레디언트로 해석이 바로 되더라.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게 여기 나온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F는 MA식을 써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질도 함수, 그 다음에 요거는 압력, 가우스 정리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 점성 하나 있죠. 그럼 이제 점성항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잘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